오늘은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통이 잘 되는 조직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소통에 있어서 그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은 정보를 공평하게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전에 커뮤니케이션 어떤 식이었었어요. 뭐 팀장님하고 친한 사람 또는 회식을 가는 사람 또는 팀장님이 담배를 피우면 왜 담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소통, 정보의 공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어떤 소통의 툴을 두고 모든 건 여기다가 기록을 남기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소통의 어떤 규칙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 리더십 발휘나 어떤 유연한 조직 문화에게 어떤 방해가 된다.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회의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다니는 많은 곳에서는 회의의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어느 연수원에 갔는데 연수원에 이렇게 이제 플랜카드 같은 걸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회의의 규칙을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지시하는 회의는 하지 말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회의는 말 그대로 얘기를 하는 곳인데 그 지시, 어떠한 정보만을 전달하기 위한 것, 뭐 업무를 뭐 이렇게 하달하기 위한 것 이런 거는 회의가 아니라 메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회의는 정말 회의여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시간의 리밋이 있어야 된다. 최근에 어느 회사를 갔더니 타이머가 있는데 그 회의의 타이머는 딱 30분 이내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회의는 30분 이내에 끝내야 돼. 그리고 뭐 꼭 필요한 사람인가? 그리고 회의하기 전에 뭐 아젠다를 공유한다. 뭐 이런 것들 요즘 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회의로 인해서 업무에 방해를 주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회의 때문에 업무에 방해를 준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일단 회의 때문에 내 시간이 뺏겨. 나 업무 못해. 그리고 결과가 나질 않아.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얘기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직의 교육을 다니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에 대한 어떤 규칙이나 합의가 있냐? 근데 이 회의에 대한 규칙이나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직장인 중에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1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대하는 대기업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제가 실제 대기업에 가서 회의에 대한 규칙이 있나요? 그러면 있기는 있는데 우리 팀에서는 하지 않아.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2023년도 올해 직장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내 회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조사 결과 10명 중에 7명은 불만족스러운 회의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불만이 뭐니? 그랬더니 결론이 흐지부지 끝나는 회의, 그리고 상급자 위주의 수직적인 회의, 이 답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없이 끝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결론 없이 끝난다?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회의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회의에서 결과를 뽑기가 굉장히 힘들고 다음 회의 때까지 생각해가지고 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골치가 아픈 거죠. 회의에는 목적이 명확해야 돼. 이번 회의는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면 어떤 걸 위해서 무슨 도출, 이런 식으로 목적이 명확해야 결론이 있는 회의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근데 이들이 회의에 쓰는 시간이 주당 18시간. 대단하네요.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3분의 1은 꼭 필요하지 않은 회의인 것 같다. 불필요한 회의에 참석을 함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비용이 5,000명 이상 대기업 기준으로 연간 1억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300억 원. 회의의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결론이 나지 않아. 그래서 불필요한 회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으로 시작을 해서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팀장님 회의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봤는데 사실은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죠, 한국은. 근데 물어봤는데 그냥 얘기 나누자는 거지 뭐. 이런 거는 회의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아는 회사들 뭐 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회사마다 달라요. 어느 회사는 월요일, 금요일은 회의 금지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 회사는 월요일날 원어원을 또 하더라고. 원어원을 월요일에 해야, 아니 원어원이든 아니면 팀별 어떠한 뭐 회의든 월요일에 해야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회의를 하게 되면은 월요일날 회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스트레스야. 그리고 금요일날 회의를 하게 되면 퇴근을 일찍 못할까봐, 내 업무를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뺏길까봐, 그리고 주말에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게 될까봐 사람들이 회의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그 회사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예정되지 않은 회의는 하지 않아야 된다. 단 안전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다룰 수 있겠지만 그냥 불시하는 이런 회의는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꼭 사전에 회의 아젠다를 공유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회의에 대한 아젠다를 보고 와서 내가 여기에 필요한 사람인가 이것도 판단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뭔가 이것도 미리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와야지. 회의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회의라는 거죠. 그리고 회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30분 이내 회의가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회사가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아는 많은 곳은 1시간 이내 회의를 마친다. 저희들도 교육에 대해서 교육 담당자하고 미팅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미팅하기 전에 사전에 보라고 저희들한테 뭐 문서 같은 걸 주거든요. 그럼 저는 교육 커리를 이제 주죠. 그러면 얘네들을 읽고 얘를 읽어와야 이 중에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조건 이제 이 회의 아젠다를 공유를 하면 내가 회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어떠한 물음을 할지, 어떠한 답을 할지에 대해서 내가 아니까 회의 시간이 길 이유가 없어요. 사적인 질문은 하지 않고요. 회의를 할 때 여러 명의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을 한다. 그러면 발언권을 공평하게 갖는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 팀장님 먼저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낮은 찌급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 뭐 이런 규칙을 정하기도 합니다. 결론을 꼭 도출한다. 근데 결론 도출을 할 때 어떤 액션으로 결론이 도출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회의 끝나고 나서 이 액션에 대해서도 꼭 피드백을 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공유된 내용이 있었어요. 회의에 대해서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들도, 그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회의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나 봐요. 회의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불필요한 회의를 빼는 것보다는 회의라는 것 자체를 재설계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 뺄셈의 원칙. 두 번째, 일정을 완전히 비운 후 새로 회의를 세팅한다. 세 번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회의를 뺄지를 정한다. 네 번째, 조직 내 운동으로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캠페인 같은 거. 5번째, 회의를 빼지 말고 재설계한다. 사람들이요, 덧셈의 병 때문에 회의를 한대요. 뭔가 회의를 하면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지도 않고 이미 일정이 아주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회의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거예요. 절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횟수를 절반으로 없애는 거예요. 얘를 절반으로 줄여요. 책상에 있는 물건들을요, 안 보이는 데 이렇게 숨겨요. 그러면 뇌도 용량이 커져요. 그래서 남아있는 회의를 단축하거나 개최 주기를 한번 변경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이야. 이거를 2주일에 한 번으로 주기를 변경을 해보는 거죠. 그럼 50%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회의가 가장 효율성이 뭐 떨어지는지, 어떤 회의가 가장 효율성이 뭐 높은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건데, 이 연구에서는 수요일에 하는 회의가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수요일 회의를 하지 않는 걸 뭐 원칙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직마다 다를 것 같아요. 회의는 아무래도 팀장이 주최를 하는 회의가 이제 많잖아요. 아니면 저는 어릴 때 대리님이 저하고 사원 몇 명 데리고 했었던 그런 회의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대리님이 우리를 불러다 놓고 회의를 잠깐 하재. 근데 그 이유는 지금 보면 본인이 리더의 역할을 흉내를 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대리님은 본인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본인이 그냥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이야기가 본인은 회의하자고 우리를 불렀지만 지금 얘기로는 라떼는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 조언, 필요 없는 잔소리 같은 거. 이런 거는 회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조금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명이 함께하는 회의가 있을 수 있고, 한 명 1대1로 하는 원어원 미팅이 있을 수 있고, 원어원 미팅은 개인의 성과나 개인의 업무에 대한 데 조금 더 초점이 이제 주어질 거고, 팀으로 하는 미팅은 당연히 팀에서 해야 되는 어떠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거겠죠. 근데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무언가 우리 조직에서 해야 되는 목표가 있다면 이 목표를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 그대로 어떤 액션을 도출을 하는 거겠죠. 첫 번째, 회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회의하기 전에 아젠다를 공유한다. 세 번째, 꼭 시간의 리밋을 두자. 그리고 네 번째는 결과를 도출하자. 5번째, 자, 결과를 도출하고 꼭 액션으로 옮기자. 이것만 저는 기억을 해도 스마트한 회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